안녕하세요, 히어로 플래닛의 미토입니다. 드디어 블랙팬서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에 맞춰 개봉하는 당일인 2월 14일에 이 영상을 준비해서 업로드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스포가 아주 다분한 영상으로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신 후에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영화 자체가 와칸다라는 새로운 세계를 소개하는 데다 새로운 등장인물도 워낙 많아서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영화가 워낙 친절하다 보니 마블 영화를 전혀 보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 블랙팬서 영화를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네요. 이번 영화에서는 사실상 떡밥이나 이스터 에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떡밥 분석이라기보단 영화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블랙팬서의 배경, 와칸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영화에서 와칸다에 대한 설정은 원작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영화 인트로에서 티차카가 어린 티철라에게 와칸다의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주에서 비브라늄 운석이 떨어지고 하트허브가 생겨났으며 5개의 부족이 서로 싸웠고 그중 용맹한 전사가 표범신 바스트에게 힘을 얻어서 첫 번째 블랙팬서가 되고 왕이 되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비브라늄으로 기술과 문화가 극도로 발전하지만 와칸다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최빈국으로 위장시키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여기서 마블 스튜디오가 와칸다를 최빈국으로 위장한 최강국이라는 재해석은 그야말로 굉장히 훌륭한 설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리고 비브라늄이 우주에서 와칸다로 떨어진 운석이라는 것은 우주에도 비브라늄이 있다는 원작 설정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라서 이후에 나올 캡틴 마블이나 가오갤 3 등 앞으로 나올 우주 관련 작품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비브라늄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원작과 마찬가지로 슈퍼솔저 혈청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하트허브가 나오는데요. 영화 속에서 굉장히 신성하고 신비로운 약초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그저 비브라늄 운석에 의해 변이된 돌연변인 식물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하트허브는 왕가가 아니면 허브를 먹더라도 힘이 발현되지 않거나 고통스러운 부작용만 따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원작에서 에릭 킬몬거는 사실 블랙팬서 왕가라는 설정이 아니었는데요. 하트허브의 부작용 때문에 따로 합성해서 부작용이 없는 하트허브를 만들어서 먹고 슈퍼솔저 같은 능력을 얻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와칸다가 5개의 부족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요. 원작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원작의 와칸다는 여러 부족들이 합쳐진 국가라는 설정은 동일하지만 그의 수는 18개나 되죠. 사실 원작의 와칸다에 대해서도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아서 그 18개 부족 중 5개의 종교만이 밝혀진 상황인데요. 흑표범, 사자, 악어, 하이에나, 백고릴라 종교 그 5가지입니다. 부족 수와 종교의 수가 같을지 다를지도 원작에서 이 후를 두고 봐야 할 듯 싶네요. 어쨌든 영화 속에서 블랙팬서의 흑표범교와 은바쿠가 리더로 있는 자바리 부족이 고릴라를 숭배한다는 것 정도까지는 나왔는데 그 외의 종교들은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와카비가 코뿔소를 열심히 키우고 있기는 하는데 은바쿠나 티찰라처럼 따로 가면을 쓰는 모습도 안 나왔고 원작에서도 코뿔소 종교는 없었기 때문에 이를 영화에서 설정한 또 하나의 종교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죠. 클로와 에릭 킬몬거의 설정은 영화와 원작에 꽤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클로의 경우 원작에서는 티찰라의 아버지 티차카를 죽인 장본인으로 블랙팬서 역에는 그야말로 원수에 가까운 최악의 빌런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에서 앤디 서커스의 연기나 대사들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으나 그 중요도는 원작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아주 대단한 빌런까지도 아니었지만 빌런 풀이 좁은 블랙팬서에게만큼은 꽤나 명확한 대표적인 빌런이었는데 그런 캐릭터가 그렇게 쉽게 퇴장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원작에서는 클로가 아직 멀쩡히 잘 살아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빌런으로서 열심히 산다는 얘기죠. 어쨌든 원작 스토리를 보면 클로가 에릭 킬먼거의 아버지를 협박해서 이용했고 결국 티차카를 죽이게 되는데 이후 에릭 킬먼거의 가족이 추방당하고 외국에서 살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작의 에릭 킬먼거는 왕가가 아니었고 그저 왕가에 대한 복수심을 품은 추방된 일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에릭 킬먼거를 왕가의 숨은 핏줄로 재해석하면서 영화의 흐름과 클라이막스에서 블랙팬서와의 대결을 정말 극적으로 또 더욱 장렬하고 깊이 있게 표현해낸 듯합니다. 최빈국이자 최강국 와칸다의 재해석에 이어 마블 스튜디오만의 아주 참신하고 훌륭한 설정 포인트라고 보여지는군요. 자, 그럼 그 외 주변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주리는 MCU만의 설정 캐릭터인 은조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원작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와카비는 원작에서는 블랙팬서의 충직한 오른팔로 나오는데 사실 인물 소개 영상에서도 와카비가 정말 듬직할 줄 알았다고 했는데 다소 뜬금없는 전기가 펼쳐지기는 했죠. 물론 영화의 흐름으로 보자면 뜬금없지는 않은데 원작 속의 캐릭터를 생각하다 보니 아니 이 녀석이?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카비와 오코예의 관계 역시 원작에서는 연인관계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 외에 오코예의 캐릭터는 원작과 비슷한 설정입니다. 오코예가 이끄는 도라 밀라제는 표면적으로는 블랙팬서의 보디가드이자 친위대의 기능을 하는데요. 원래 원작에서는 각 부족에서 한 명씩 선택된 여성들의 조직이며 누구나 블랙팬서의 왕비가 될 기회를 주는 의식이자 여러 부족의 화합을 위한 상징적인 집단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작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왕과 보디가드가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는 어찌 보면 막장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전개도 와칸다에선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재밌는 건 원작에서의 티찰라는 나키아와 연애 후 엑스맨 시리즈에 나오는 스톰과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나키아는 왜곡된 사랑으로 빌런이 된다는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죠. 영화에서 왕위 계승식을 할 때 티찰라의 도전자를 찾는 장면에서 엉뚱하게도 슈리가 갑자기 손을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원작에서는 실제로 슈리가 최초의 여성 블랙팬서가 되기 위해 도전했던 사례가 있었죠. 물론 결국 티찰라가 블랙팬서가 되기는 합니다만 지난번 인물 소개 때 말씀드렸듯이 티찰라가 부재였을 때 슈리가 최초의 여성 블랙팬서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막강한 여전사 캐릭터였는데 영화에서는 엄청난 천재 과학자라는 설정으로 티찰라와 현실남매 케미를 보여주는 감초 같은 캐릭터가 되었죠. 라이언 쿠글로 감독은 슈리를 차세대 아이언맨이라고 평가했다고도 합니다. 에버렛 로스는 원작과 영화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영화에선 전직 공군 비행사로 CIA 요원으로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미 국무부의 공무원이었다는 배경 설정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나저나 미드 셜록 시리즈의 왓슨과 아주 비슷한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애초에 마틴 프리먼의 그러한 연기 스타일이 MCU의 에버렛 로스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마지막으로 은바쿠는 정말 원작과 꽤 차이가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꾸준히 블랙팬서의 빌런으로 활동하는 자바리 부족의 수장인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의외로 위트 있게 나오면서 블랙팬서를 실질적으로 도와주기까지 하더군요. 상당히 의외였지만 또 상당히 재미있는 캐릭터의 재해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작을 알고 계시던 분들에게는 의외의 반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블랙팬서 영화에는 두 개의 쿠키 영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쿠키에서는 정말 너무나 멋진 명언이 나오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국제적인 와칸다의 포지션, 최빈국이자 최강국의 설정을 대놓고 드러내주는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쿠키 영상은 지난 2월 5일 시사회 때 정말 엄청난 박수와 호응을 받았던 장면인데요. 기억도 돌아오고 제정신으로 보이는 버키 반지가 나오죠. 슈리가 그를 화이트 울프라고 부르는데
원작에서 화이트 울프는 티차카의 양자로 백인이라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비밀 경찰 부대를 이끌며 블랙팬서를 도와주던 캐릭터였습니다. 아마도 윈터 솔저가 드디어 히어로로서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되는군요. 지금까지 블랙팬서 영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결국 블랙팬서 영화에서도 소울스톤이나 특별한 떡밥이 나오진 않더군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영화였습니다. 특히나 부산 배경이 이 정도로 비중 있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지난번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서울보단 훨씬 나아 보이더군요. 영화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로니안의 히어로 퀘스트에 방문해주시면 영상에서 담지 못했던 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블랙팬서 관련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